이병 최강남, 오늘 야식 메뉴는 내 놈 카드로 긁는 거다. 불만 있냐? 박상사는 비열하게 웃으며 강남의 카드를 낚아챘고 강남은 피멍이 든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매일 밤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울리는 배달 완료 알림. 그 종착지는 부대 내 금지된 구역, 지도에도 없는 유령 벙커였습니다. 단순한 가혹행위인 줄 알았던 그 결제 내역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반역 세력의 자금줄이었음을, 그리고 매일 밤 매를 맞던 이병 아들이 사실은 사망 처리된 국가 블랙 요원이었다는 사실을 군단장인 어머니가 알게 된 순간 부대의 모든 화력은 적이 아닌 내부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군단장실 창밖으로 가을 해가 기울고 있었죠. 책상 위에 수십 장의 작전 서류가 쌓인 채 강한여는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 그 무게는 어깨의 별샘만큼이나 묵직했죠. 그때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어요. 강한여가 화면을 확인했을 때 발신자 이름에 눈빛이 한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강남. 아들이었어요. 엄마, 나 잘 있어. 밥도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 마. 문자 아래에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죠. 낡은 페인트 벽, 2층 침대, 군용 담요가 반듯하게 정돈된 생활관 풍경이었어요. 강한여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사진을 손가락으로 확대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찾으려는 거였죠. 강한여가 답장을 치려고 손가락을 올렸어요. 그런데 시선이 멈췄습니다. 사진 오른쪽 귀퉁이, 다른 병사의 침상 위에 올려진 스마트폰 화면이 우연히 찍혀 있었어요. 작은 팝업 알림 하나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배달 완료. 강한여는 눈을 가늘게 좁혔어요. 화면을 더 확대했습니다. 주소란이 흐릿하게 뭉개져 있었지만 그 아래 한 단어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죠. 지하 벙커. 강한여가 천천히 손가락을 내리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지하 벙커. 부대 내에서도 민간인은 물론 일반 병사조차 발을 들이지 못하는 출입 금지 구역이었죠. 배달 기사가 그 안에까지 들어갔다는 말이었어요. 강한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부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잠시 후 강한여가 내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보안실 연결해. 담당자 목소리가 들리자 강한여가 낮게 말했어요. 내 아들 강남 이병 휴대폰 결제 내역. 지난 석 달치 뽑아. 공식 루트 말고. 조용히.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장님, 그게 공식 절차 없이는 제가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요. 강한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어요.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거 아니야? 1시간 안에 가져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결제 내역은 1시간도 채 안 돼 강한여의 손에 들어왔죠. 강한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줄줄이 훑어 내려갔어요. 눈동자가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매일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30만 원. 결제처는 모두 같은 곳이었어요. 야식천국. 강한여가 해당 가맹점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등록된 주소는 부대 외곽 읍내의 허름한 치킨집이었죠. 그런데 결제 횟수와 금액이 도무지 맞지 않았어요. 한 달에 50번을 넘는 결제. 이병 월급으로는 사흘도 안 돼 바닥날 금액이었습니다. 강한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야식을 매일 이렇게나 먹어. 다음 날 새벽 2시였죠. 강한여는 혼자였어요. 계급장도 수행원도 없이
사복 차림으로 부대 외곽 철조망 근처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쌍안경을 든 손이 미동도 없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목을 파고들었지만 강한여는 눈을 떼지 않았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둠 속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전조등을 끈 채 천천히 접근해 왔어요. 번호판에 검은 테이프를 덧붙여 가린 채였습니다. 강한여가 쌍안경을 바짝 눌렀어요. 오토바이가 담장 모퉁이에 멈추자 안쪽에서 군복 차림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덩치가 컸어요. 어깨가 떡 벌어지고 눈빛이 날카로운 병사들 사이에서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박천수 상사였죠. 박천수가 배달 가방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기사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기사가 그걸 야구 모자 안쪽에 쑤셔넣고는 빠르게 자리를 떠났죠. 강한여가 쌍안경을 천천히 내렸어요. 손등에 핏줄이 돋을 만큼 힘이 들어갔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어졌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박천수는 매일 밤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 나타났죠. 그리고 매번 봉투를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한여는 사흘밤을 내리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도 새벽이 깊어도 눈을 떼지 않은 채로요. 나흘째 되는 날 보안실 담당자가 강한여의 책상에 두 번째 서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야식 천국은 사업자 등록만 돼 있고 실제로 영업한 이력이 전혀 없어요. 결제 단말기 위치가 매번 달라지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전부 부대 외곽 반경 5km 아니에요. 강한여가 파일 위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이 돈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 담당자가 침을 한번 삼켰어요. 국내 사조직으로 알려진 청우의 연결 계좌예요. 중간에 국내 브로커 2명이 끼어 있고요. 강한여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도박 자금이라는 말이야.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불법 도박장 운영 수익을 음식값으로 위장해서 세탁하는 구조예요. 박천수 상사가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강한여가 파일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강남이 카드를 본인이 쓴 거야? 아니면 빼앗긴 거야? 담당자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이내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결제 시각이 모두 취침 시간 이후예요. 강남 이병이 직접 결제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한여가 의자를 뒤로 밀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밖의 부대 전경을 바라보는 눈에서 빛이 사라지고 차갑고 조용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손이 등 뒤에서 단단히 깍지를 꼈죠. 그래. 강한여가 낮게 또렷하게 말했어요. 내 아들 카드로. 담당자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한여의 뒷모습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그 어떤 말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보안사령부 기록실은 지하에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파랗게 깔린 좁은 공간, 철제 서가 사이에서 강한여는 혼자 파일을 뒤졌습니다. 군단장 신분으로 열람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기록이었죠. 목적은 하나였어요. 박천수 상사의 뒤를 캐고 강남을 안전하게 빼내는 것. 강한여가 강남 이름으로 분류된 파일을 찾아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서류 상단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죠. 훈련 중 사망. 처리 완료. 날짜는 2년 전이었어요. 강한여가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 그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어요. 손이 서류 모서리를 꽉 쥐었고 종이가 구겨졌죠. 강한여가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한 손으로 이마를 눌렀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2년 전 아들의 부대로부터 사망 통보를 받았을 때 강한여는 군단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소리도 내지 않고 눈물만 닦으면서 다음날 바로 업무에 복귀했죠. 그런데 지금 이 파일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 죽음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강한여가 파일 뒤쪽을 넘겼습니다. 별도 봉인된 페이지가 나왔어요. 등급 표시가 일반 기밀보다 2단계 높았죠. 봉인을 뜯었습니다. 보안사령부 정보과 소속 대위 최강남 신분 위장 잠입 작전 승인. 강한여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등이 등받이에 닿는 순간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죽은 척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어머니인 강한여조차 철저히 속인 채로 이병 신분으로 그 부대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한여가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뒤에서 뭔가 뜬거운 게 치밀었지만 강한여는 그걸 삼켰습니다. 이 녀석? 낮고 짧은 말이었어요. 그 2글자 안에 분노와 안도와 경악이 한꺼번에 뭉쳐 있었죠. 같은 시각 지하 벙커 아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는 낡은 공간, 시멘트 바닥 위에 접이식 테이블 여러 개가 붙어 있었어요. 그 위에 카드와 현금이 쌓여 있었고 군복 차림의 남자들이 둘러앉아 판을 벌이고 있었죠. 구석자리에 강남이 있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빈 소주병을 나르고 재떨이를 비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병 강남. 이 공간에서 강남의 역할은 그것이었어요. 박천수가 테이블 상석에 앉아 패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강남의 뒷덜미에 가서 박혔어요. 박천수가 옆에 앉은 부하 하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저 새끼 요즘 이상하지 않냐? 부하가 강남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어디 가요? 박천수가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도 소리를 안 질러. 겁에 질린 것 같지도 않고 눈빛이 죽어있는 척하는 거야. 진짜 죽어있는 거야. 부하가 입을 다물었어요. 박천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죽 슬리퍼가 시멘트 바닥을 끌며 소리를 냈어요. 강남 쪽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느렸지만 그 느림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죠. 강남이 재떨이를 들고 몸을 돌리다가 박천수와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천수가 강남의 손에서 재떨이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며 말했어요. 뭘 봐. 강남이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천수가 강남의 군복 앞깃을 쥐고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이병이 눈을 어디다 두는 거야? 응. 강남이 끌려오면서도 몸에 힘을 빼지 않았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박천수가 강남을 벽 쪽으로 밀쳐냈어요. 등이 시멘트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강남의 입에서는 신음 한 번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천수가 그걸 보고 눈을 가늘게 좁혔어요. 봐. 부하 둘이 다가왔습니다. 확인해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부하 하나가 강남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어요. 강남이 무릎을 꿇었지만 이를 깨물고 소리를 삼켰습니다. 2번째 발길질이 왔어요. 3번째가 왔습니다. 강남은 양손을 바닥에 짚고 버텼어요. 머릿속에서 딱 하나만 반복됐죠. 버텨. 아직 아니야. 데이터 인출 날짜까지 사흘 남았어. 박천수가 쪼그려 앉아 강남의 턱을 손가락으로 치켜들었습니다. 너 뭐야? 강남이 박천수의 눈을 보며 힘없이 웃었어요. 피가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저요. 이병이죠. 박천수의 눈이 한순간 흔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굳었습니다. 박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하들에게 턱짓을 했어요. 오늘 밤은 그냥 둬. 부하들이 물러났습니다. 박천수가 등을 돌리며 중얼거렸어요. 두고 보자. 강남이 바닥에 한쪽 무릎을 세우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강남은 손목 안쪽을 살짝 눌렀어요. 피부 아래 얇게 삽입된 초소형 칩이 거기 있었습니다. 청우회의 자금 인출 날짜와 계좌 정보, 박천수의 통화 기록이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있는 장치였어요. 사흘만 더. 강남이 눈을 들어 깜빡이는 형광등을 바라봤습니다. 턱 아래로 피가 한 줄 흘렀지만 강남은 손등으로 그걸 닦고는 다시 재떨이를 집어들었어요. 그날 밤 강남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도 흔들리지 않았죠. 다만 한 가지, 강남이 절대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는 얼굴이 있었어요. 어머니였습니다. 국방부 청사 집무실은 밤이 되어도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오진태가 창가에 서서 도심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란 손가락이 양복 소매를 매만지는 동작이 느리고 여유로웠죠. 책상 위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진태가 화면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말해. 강한여 중장이 보안사 기록실을 다녀갔습니다. 비공식 루트로 열람한 파일 목록 방금 올라왔어요. 오진태가 손가락으로 창유리를 한번 두드리며 물었어요. 어디까지 봤어? 최강남 대위 잠입 파일까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오진태가 입꼬리를 한쪽만 올리며 말했습니다. 역시 강한여야. 빠르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오진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감찰 올려. 군단장이 비공식 경로로 기밀 열람했다. 직권 남용으로 걸면 되잖아. 시기가 좀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오진태가 천천히 몸을 돌려 책상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민감할 때 써야 효과가 있는 거야. 강한여가 움직이기 전에 다리를 묶어놔야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진태가 서랍을 열어 묵직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표지에 청우의 최종 인출 일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진태의 손이 그 위를 쓸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다음 날 오전 강한여의 군단장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습니다. 감찰단 소속 대령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섰어요. 강한여는 책상 앞에서 작전 지도를 펼치고 있다가 눈만 들었습니다. 대령이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강한여 중장님, 국방부 감찰 착수 통보입니다. 비공식 기밀 열람 및 직권 남용 혐의로요. 강한여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도 대지 않은 채 물었어요. 누가 올렸어? 대령이 시선을 살짝 피하며 대답했죠. 오진태 처장님 명의로 서명됐습니다. 강한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나가봐. 대령이 경례를 붙이고 문을 닫았어요. 강한여가 봉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이 아주 잠깐 멈췄다가 다시 힘이 들어갔죠. 오진태, 육사 동기, 30년 넘게 같은 제복을 입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강한여가 봉투를 서랍 안에 밀어넣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거기 있었구나. 같은 시각 지하 벙커 안이었습니다. 점호가 끝난 직후 박천수가 부하 둘을 데리고 내무반으로 들어섰어요. 강남이 침상에 앉아 군화끈을 묶다가 고개를 들었죠. 박천수가 양손을 허리에 얹으며 말했습니다. 강남이 소지품 검사한다. 일어서. 강남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하 하나가 강남의 군용 가방을 뒤집었습니다.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세면도구, 속옷, 편지 몇 장. 박천수가 바닥에 쭈그려 앉아 물건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편지를 펼쳤다가 접고 세면 파우치를 열었다가 닫았죠. 그러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칫솔 손잡이 아래쪽이었습니다. 박천수가 손톱으로 그 부분을 긁어봤어요. 손잡이 끝이 아주 미세하게 들렸습니다. 박천수가 칫솔을 두 손으로 잡고 비틀었어요.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내부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튀어나왔습니다. 납작하고 얇은 장치였어요. 안테나 선이 머리카락보다 가는 두께로 감겨 있었죠. 박천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남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남의 눈이 그 장치에 머물렀다가 박천수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표정을 죽이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장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안 질렀던 거네. 강남이 한 발 물러서려는 순간 부하들이 양팔을 잡아챘습니다. 강남이 버텼지만 숫자가 달랐어요. 박천수가 장치를 주머니에 넣고 강남의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왔어? 보안사야, 방첩대야. 강남이 이를 악물었어요. 박천수가 강남의 뺨을 손바닥으로 세게 쳤습니다. 머리가 옆으로 꺾였어요. 물어봤잖아. 강남이 고개를 천천히 정면으로 돌렸습니다. 입술 사이에서 피가 번졌지만 눈은 내리깔지 않았어요. 박천수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데리고 내려가. 지하 벙커에도 더 아래층이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가 차갑고 습해졌습니다. 형광등도 없는 복도 끝에 철문 하나가 있었죠. 문이 열리자 강남이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바닥이 시멘트였고 벽에는 녹슨 고리가 박혀 있었습니다. 강남의 손목이 그 고리에 묶였어요. 박천수가 들어서며 천장에 달린 전구 하나를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방 안을 반쯤 밝혔어요. 편하게 얘기해. 어차피 오늘 밤 다 말하게 돼 있어. 강남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는 이병이에요. 박천수가 코웃음을 치며 주먹을 올렸어요. 군단장실이었습니다. 강한여가 오진태의 감찰 서류를 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죠. 그때 책상 서랍 안쪽에 보관해둔 보조 단말기가 짧고 날카로운 경보음을 냈어요. 강한여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떠 있었어요. 대상자 생체 신호 이상, 심박 저하 감지. 강한여가 단말기를 손에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면을 보는 눈이 좁아졌어요. 경보음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요. 신호 불안정. 확인 요망. 강한여의 손이 단말기를 쥔 채 멈췄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한여가 입술을 꾹 다물었죠. 강남. 단말기를 손에 쥔 채 강한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생체 신호 경보가 2번 더 울렸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잠잠해진 게 더 나쁜 신호였죠. 강한여가 단말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는데 손이 아주 잠깐 떨렸어요. 그 손을 반대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때 군단장실 창문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낮고 짧은 두드림이었습니다. 강한여가 고개를 돌렸죠. 창틀 바깥 처마 아래에 사람이 붙어 있었어요. 얼굴을 모자로 반쯤 가린 남자였습니다. 강한여가 창문을 열었어요. 남자가 안으로 들어서며 모자를 벗었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오래된 흉터가 하나, 입 오른쪽에 더 오래된 흉터가 하나 있었죠. 강한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K. K가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는 강한여를 봤어요. 오래됐네요, 중장님. 강한여가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어? K가 창문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담장 쪽 카메라 세대, 지금 제가 수동으로 돌려놨어요. 5분 있습니다. 강한여가 팔짱을 끼며 말했죠. 할 말이 뭐야? K가 재킷 안쪽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강한여에게 건넸어요. 청우회가 오늘 밤 움직입니다. 강한여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계좌번호, 이체 경로, 시각이 촘촘하게 적혀 있었어요. K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금 전부 해외로 빼돌리고 지하 벙커 폭파한 뒤 도주하는 거예요. 오늘 밤 자정이요. 강한여가 시계를 봤어요. 오후 6시였습니다. 6시간이 남아 있었죠. 강한여가 종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어요. 벙커 안에 사람이 있어. K가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왔죠. 강한여가 종이를 접어 손에 쥐었어요. K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빚 갚는 거야. K가 모자를 다시 쓰며 짧게 말했어요. 그때 중장님이 저를 안 끌어내셨으면 저는 거기서 끝났죠. 강한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나 옆에 있어줄 수 있어. K가 창문 쪽으로 몸을 돌리며 대답했어요. 진작에 그러려고 왔습니다. K가 나가고 창문이 닫혔습니다. 강한여가 책상 앞에 서서 종이를 다시 펼쳤어요. 자정. 시간이 없었죠. 강한여가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참모총장 공간은 부대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강한여가 운전병도 없이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수행원도 없었죠. 공간 경비가 차를 막아섰어요. 예약이 없으시면 진입이 어렵습니다. 강한여가 차창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강한여 중장이야. 총장님께 직접 전해. 지금 당장 뵈야겠다고. 경비가 무전을 쳤어요. 잠시 후 공간 안쪽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차단봉이 올라갔죠. 총장 집무실은 조용했어요. 총장이 소파에 앉아 강한여를 바라봤습니다. 강한여가 자리에 앉지 않은 채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보안사 잠입 작전 승인 서류, 청우의 자금 세탁 경로, 오진태 처장 연루 정황 자료입니다. 총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훑는 눈빛이 느리면서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오진태가 여기 엮여 있다고 강한여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배후 몸통입니다. 총장이 서류를 내려놓고 강한여를 봤습니다. 감찰이 떠 있는 거 알지? 강한여가 눈을 피하지 않으며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고요. 총장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총장이 소파 팔걸이를 손으로 두드리다가 말했죠. 비공식이야. 기록 없어. 실패하면 나는 모르는 일이고. 강한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돌렸어요. 강남이 살아있어야 해. 강한여가 총장의 등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반드시요. 공간을 나온 강한여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저장된 번호 7개를 차례로 눌렀습니다. 모두 같은 말이었어요. 지금 당장 집합해. 장소는 문자로 보낸다. 1시간 뒤 부대 외곽 창고 안이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공간에 남자 7이 서 있었어요. 모두 사복 차림이었고 얼굴에 긴장이 없었습니다. 오래 싸워온 사람들의 표정이었죠. K가 구석에서 장비 가방을 열고 있었어요. 강한여가 7명 앞에 섰습니다. 군단장 정복이 아니었어요. 검은 전술복이었습니다. 어깨에 계급장도 없었죠. 강한여가 천천히 한 명씩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급은 없어. 기록도 없고 우리는 오늘 밤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강한여가 말을 이었어요. 작전명은 어둠의 빛. 목표는 둘이야. 지하 벙커 내부 인원 구출, 그리고 청우의 자금 세탁 서버 확보. 강한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정까지 5시간 남았어. 움직이자. 7명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고 안에서 장비 점검 소리가 났고 빠르게 울렸습니다. 자정까지 1시간이 남았을 때 팀이 출발했어요. 차량 2대가 전조등을 끄고 부대 외곽 도로를 천천히 달렸습니다.
K가 수석에서 제밍 장비 패널을 열고 점검했어요. 버튼 하나를 누르자 계기판 불빛이 초록으로 바뀌었습니다. K가 무전으로 말했어요. 반경 500m 이내 통신 전부 차단됩니다. 지금부터 청우회 쪽은 외부랑 연락 안 돼요. 강한여가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습니다. 확인했어. 진입 3분 전부터 작동시켜. 뒷좌석에 앉은 팀원 하나가 방탄조끼 버클을 채우며 물었어요. 저항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강한여가 앞을 보며 대답했죠. 벙커 안에 청우회 인원 최소 15. 무장 여부는 확인 안 됐어. 과하게 준비하고 들어가. 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권총 슬라이드를 당겼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벙커 진입로에서 200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7명이 차에서 내렸어요.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를 밟는 군화 소리조차 죽인 채였죠. 강한여가 수신호로 팀을 셋과 넷으로 나눴어요. K가 별도로 움직였습니다. 벙커 외부 전력 차단이 K의 몫이었죠. 강한여가 팀원들을 보며 손가락 셋을 폈어요. 둘, 하나. K가 외부 배전함을 열고 차단기를 내렸습니다. 벙커 주변 외등이 일제히 꺼졌어요. 강한여가 뛰었습니다. 진입로 철문에 팀원 하나가 절단기를 댔어요. 3초 만에 자물쇠가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렸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어요. 형광등이 비상전원으로 깜빡였습니다. 강한여가 선두에서 내려갔어요. 아래층에서 고함 소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누구야 거기. 팀원 둘이 통로 양쪽으로 갈라지며 제 앞에 들어갔어요. 벙커 안으로 진입하자 테이블 위에 카드가 흩어지고 현금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도박판에 둘러앉아 있던 남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청우의 간부 하나가 테이블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이 누군지 알아. 팀원이 그 남자의 팔을 뒤로 꺾으며 바닥에 눕혔어요. 엎드려. 브로커 2명이 옆 통로로 달아나려 했습니다. K가 그쪽을 막고 서 있었어요. K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2분도 안 걸렸어요. 15명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서버실 문을 팀원 둘이 열고 들어갔어요. 서버 확보했습니다.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강한여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절반이었습니다. 아직 절반이었죠. 강한여가 통로를 따라 뛰었어요. 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발을 내딛는데 냄새가 먼저 왔어요. 습한 시멘트, 그리고 피 냄새였습니다. 강한여가 계단을 내려갔어요. 복도 끝에 철문이 있었습니다. 문 아래 틈으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죠. 강한여가 팀원 하나를 손짓으로 불렀어요. 팀원이 문 옆에 붙었습니다. 강한여가 셋을 세고 발로 문을 찼어요. 철문이 경첩제 뜯겨나갔습니다. 강한여가 안으로 들어섰어요. 벽에 손이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복이 찢겨 있었고 얼굴 한쪽이 부어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았어요.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짧고 얕은 숨이었죠. 강한여가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사람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어요. 강남아. 강남이 눈을 뜰려 했습니다. 부은 눈꺼풀이 겨우 절반만 올라갔어요. 초점이 잡히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강남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엄마가 왜 여기 있어? 강한여가 손목 결박을 풀면서 말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강남이 팔이 내려오자 어깨를 움켜잡으며 버텼어요. 그러다 강한여의 전술복 어깨를 봤습니다. 계급장이 없는 자리였죠. 강남이 다시 강한여의 얼굴을 봤어요. 군단장이잖아. 직접 왜?
강한여가 강남의 등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군단장이기 전에 엄마야. 강남이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부은 눈 아래로 뭔가 번졌지만 강남은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강한여가 강남의 얼굴을 다시 자기 쪽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야위였어요. 턱선이 날카롭게 드러났고 광대뼈 아래가 깊이 패여 있었죠. 강한여가 그 뺨을 손으로 한번 짚었다가 뗐어요. 대위. 강남이 눈을 들었습니다. 강한여가 말했어요. 수고했어. 강남이 그 말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두 글자가 2년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강남이 낮게 말했죠. 서버는요. 강한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확보했어. 강남이 안도한 듯 등을 벽에 기댔어요. 팀원 둘이 들어와 강남을 부축했습니다. 강남이 발을 딛고 일어서려다 무릎이 꺾였어요. 팀원이 강남의 팔을 어깨에 올려 잡아줬습니다. 강한여가 계단 아래 서 있다가 강남이 올라오는 걸 지켜봤어요. 천천히 한 계단씩 올라오는 아들의 발을 눈으로 쫓다가 시선을 위로 올렸습니다. 강한여가 팀원에게 말했어요. 후송차 불러. 외곽 대기 중인 K한테 연락해. 팀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강한여가 강남 앞에 서며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내가 한다. 너는 나가. 강남이 강한여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군인의 끄덕임이었어요. 강한여가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무전이 들어왔어요. 잔당 5 외곽 통로 쪽에서 저항 중입니다. 강한여가 전술복 가슴 주머니를 여며 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간다. 잔당 5을 제압하는데 4분이 걸렸어요. 강한여가 외곽 통로에서 마지막 1명을 벽에 밀어붙이는 순간 무전기에서 K의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중장님, 외곽에 차량 들어옵니다. 아군 아니에요. 강한여가 손을 놓으며 말했어요. 몇 대? 지금 보이는 것만 6. 헤드라이트 끈 채로 접근 중이에요. 무장 인원 확인됩니다. 강한여가 복도를 뛰며 팀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전원 벙커 안으로. 지금 당장. 팀원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어요. 지하 벙커 입구를 막아서며 상황을 파악하려는데 외부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한여 중장 들려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낮고 기름진 목소리였죠. 무단 무력 행사죄로 체포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항하면 사살합니다. 팀원 하나가 입구 옆 벽에 붙어 바깥을 훔쳐봤어요. 그리고 강한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사복 차림입니다. 군번줄도 없어요. 용병이에요. 강한여가 벽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오진태였습니다. 감찰로 다리를 묶고 용병으로 입을 막는 거였죠. 강한여가 K에게 무전을 쳤어요. 강남 후송차 출발했어. K의 목소리가 끊겼다가 돌아왔습니다. 그게 출발 직전에 막혔어요. 외곽 진입로 차량들이 길 자체를 봉쇄했습니다. 강한여가 주먹을 쥐었어요. 손끝이 하얘졌습니다. 강남이 후송차 안에 있었어요. 팀원 하나가 강남 옆을 지키고 있었죠. 그때 후송차 안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강남 이병 상태 이상합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맥이 약해지는데요. 강한여가 무전기를 꽉 쥐었어요. 의식은 있어. 지금은 있는데 몸이 계속 떨립니다. 강한여가 눈꺼풀을 내리깔았다가 올렸어요. 고문 중에 뭔가를 맞은 거였습니다. 서서히 퍼지는 종류의 약물이었죠. 강한여가 말했어요. 버텨줘야 해. 지금 당장 빼낼 수 없어. 무전기 너머로 강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원 뒤에서 무전기를 빼앗아든 목소리였어요. 엄마. 강한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남이 말을 이었어요. 나는 괜찮아. 작전 마무리해. 강한여가 낮게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무전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팀원 하나가 뛰어왔습니다. 어깨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중장님, 전산팀에서 연락 왔어요. 아군 네트워크가 이상합니다. 강한여가 눈썹을 모으며 물었어요. 어디가? 팀원이 휴대용 단말기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둠의 빛 작전 기록이 전부 삭제됐어요. 서버에서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강한여가 단말기를 받아들었어요.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팀원이 말을 이었어요. 외부에서 해킹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 뭘 했는지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무단으로 부대를 습격한 거예요. 강한여가 단말기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총장님한테 연결해봐. 팀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통신이 안 잡힙니다. 외부 연결이 전부 끊겼어요. K가 달려왔습니다. 재킷 소매가 찢겨 있었어요. 재밍 장비도 역으로 당했어요. 우리 통신만 막힌 거예요. 바깥은 멀쩡히 돌아가고 있고 강한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위치는 K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완전히 고립됐죠. 벙커 입구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용병 하나가 시야 안으로 들어오며 경고 사격을 했어요. 총성이 벙커 외벽을 때렸습니다. 팀원 하나가 몸을 날려 입구 옆으로 피했어요. 그런데 피하는 순간 두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팀원이 허벅지를 잡으며 주저앉았어요. 강한여가 뛰어갔습니다. 팀원의 다리를 보는 눈빛이 굳었어요. 관통상은 아니었지만 피가 흘렀습니다. 강한여가 팀원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치며 말했어요. 걸을 수 있어. 팀원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걷죠. 강한여가 팀원을 안쪽으로 부축하며 팀원들에게 소리쳤어요. 입구 쪽 전원 엄폐. 지금 당장. 팀원들이 흩어지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용병들이 이번엔 확성기를 다시 켰어요. 무기 내려놓고 나와요. 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강한여가 벽에 등을 붙인 채 눈을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콘크리트 천장에 금이 가 있었어요. 이 벙커가 오래됐다는 증거였죠. K가 강한여 옆으로 왔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탈출로는 하나 더 있어요. 벙커 최하층 환기 통로예요. 사람 하나씩 빠져나갈 수 있는 너비예요. 강한여가 물었어요. 강남이 통과할 수 있어? K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태론 힘들어요. 강한여가 눈을 감았어요. 용병들의 발소리가 벙커 위로 돌아다니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군화 소리가 콘크리트를 타고 내려왔죠. 강한여가 눈을 떴습니다. 탈출은 없어. K가 강한여를 봤어요. 강한여가 말을 이었습니다. 뚫고 나가지 않아. 여기서 버텨. K가 낮게 물었어요. 얼마나요? 강한여가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강남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게 작동할 때까지. K가 강한여의 눈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한여가 허벅지에 총을 맞은 팀원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쪼그려 앉아 팀원의 얼굴을 봤어요. 팀원이 벽에 기댄 채 눈을 마주쳤습니다. 강한여가 말했어요. 미안해. 팀원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끝나고 받겠습니다. 강한여가 팀원의 어깨를 한번 짚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다시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또 울렸어요. 용병들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후송차 안은 좁고 어두웠어요. 강남이 시트에 등을 붙인 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손끝부터 퍼져오는 냉기가 점점 가슴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옆에서 팀원이 강남의 맥을 잡으며 말했어요. 의식 잃으면 안 됩니다. 저 보세요. 강남이 팀원을 봤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어요. 잃지 않아. 강남이 이를 악물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팀원이 어깨를 눌렀어요. 누워 계세요. 강남이 팀원의 손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손목 안쪽. 테이프 뜯어줘. 팀원이 눈썹을 모았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강남이 왼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목 안쪽에 피부색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팀원이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어냈습니다. 그 아래에 작고 납작한 장치가 피부에 밀착돼 있었어요. 칩보다는 조금 두꺼운 단추만 한 크기였습니다. 가운데 작은 돌기가 하나 있었죠. 강남이 그 돌기를 손톱으로 눌렀어요. 짧은 진동이 왔습니다. 강남이 눈을 감았다가 뜬며 말했어요. 됐어. 팀원이 물었습니다. 뭘 한 거예요? 강남이 천장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박천수 단말기에 심어둔 게 있어. 오진태 처장이랑 주고받은 통화 녹취, 뇌물장부, 자금 세탁 내역 전부야. 지금 언론사 5곳이랑 검찰 특수부로 동시에 전송되고 있어. 팀원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걸 잠입하면서 심어놨어요. 강남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러려고 들어간 거니까. 팀원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강남이 눈을 다시 감으며 말했어요. 엄마한테 전해줘. 3분 버티라고. 벙커 아니었습니다. 강한여가 입구 옆 벽에 붙어 바깥 동태를 살피고 있었어요. 용병들이 외곽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뜸해졌어요. 말 대신 압박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바뀐 거였죠. 그때 무전기에서 팀원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장님, 강남 대위가 전해달라고 합니다. 3분 버티라고요. 강한여가 무전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K가 강한여 옆으로 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강한여가 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K를 보며 말했어요. 3분 막아. K가 고개를 끄덕이며 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용병 셋이 진입로 쪽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팀원들이 위협 사격으로 막아섰어요. 총성이 오갔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용병 무리에서 고함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지시를 내리는 소리였죠.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공격이 멈췄습니다. 강한여가 눈썹을 모았어요. K가 입구 틈으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용병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대형이 흐트러졌어요. 강한여가 물었습니다. 왜? K가 자기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더니 강한여에게 내밀었어요. 화면에 뉴스 속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이 굵고 크게 박혀 있었어요. 국방부 오진태 처장, 군내 불법 사조직 청우회 배후 의혹, 통화 녹취록 및 뇌물 장부 입수. 강한여가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기사 아래로 녹취 파일 일부가 공개돼 있었어요. 오진태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긴 파일이었죠. 강한여가 화면에서 눈을 뗐어요. K를 봤습니다. K가 말했어요. 강남 대위가 한 거예요. 강한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한번 꾹 다물었다가 폈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K가 확성기를 건넸어요. 강한여가 확성기를 들고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팀원들이 양옆으로 비켜섰어요. 강한여가 입구 앞에 서서 확성기를 입에 댔습니다. 바깥에 있는 여러분, 들어요. 용병들이 움직임을 멈췄어요. 강한여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오진태 처장의 범죄 기록이 전국에 공개되고 있어. 여러분한테 명령을 내린 사람이야. 그 명령의 근거가 지금 없어졌어. 확성기 너머로 용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강한여가 계속 말했어요. 무기 내려놓고 손들어. 지금 투항하면 여러분은 고용된 사람이야. 책임은 고용한 사람이 지는 거야.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용병 하나가 총을 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잠시 후 용병 대여섯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머지도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하나씩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K가 강한여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됐네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헌병대 차량이었습니다. 2대, 3대 연달아 불빛이 접근해 왔어요. 강한여가 확성기를 내리며 K에게 말했습니다. 강남 상태 확인해. K가 뛰어나갔어요. 헌병대가 진입하자 용병들이 순서대로 제압됐습니다. 헌병대장이 강한여에게 경례를 붙이며 말했어요. 중장님, 검찰에서 오진태 처장 체포영장 발부됐습니다. 현재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요. 강한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천수 상사는? 헌병대장이 대답했어요. 벙커 내부에서 자체 확보했습니다. 도주 시도하다 제압됐어요. 강한여가 벙커 입구를 등지고 섰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이마에 맺힌 땀이 식었습니다. K가 뛰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강남 대위 의식 있어요. 헌병대 군의관이 지금 보고 있고요. 강한여가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후송차 쪽으로 걸어가는 걸음이 처음으로 조금 빨라졌어요. 후송차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강남이 시티에 비스듬히 기댄 채 군의관의 처치를 받고 있었어요. 눈은 떠 있었습니다. 강한여가 차 앞에 멈춰 섰어요. 강남이 고개를 들어 강한여를 봤습니다. 둘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강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분 버텼어. 강한여가 말했어요. 억지로 버틴 거야. 강남이 피식 웃었습니다. 한쪽만 올라가는 웃음이었어요. 강한여가 차 문 옆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하지 마. 나중에 해. 강남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어요. 강한여가 군의관을 보며 말했습니다. 빨리 움직여줘요. 군의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 문을 닫았어요. 강한여가 뒤로 물러서며 차가 출발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미등이 멀어지는 동안 강한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K가 옆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섰어요. 강한여가 먼저 말했습니다. 고마워. K가 짧게 말했어요. 저야말로요. 청우회는 사흘 만에 무너졌어요. 조직의 뿌리가 뽑히는 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강남이 심어둔 데이터가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퍼지면서 숨어있던 자들이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연루된 간부 100여 명이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오진태는 구치소로 갔어요. 박천수는 군사법원에 넘겨졌죠. 국방부 청사 앞에는 사흘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강한여의 이름이 매일 뉴스 첫머리에 올랐어요. 군 내부 개혁의 상징이라는 말이 따라붙었죠. 그 무렵 강한여는 국방부 인사위원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강한여 중장님, 이번 작전의 공로를 인정해 특진 및 훈장 수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밝혀주시겠어요? 강한여가 위원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눈을 들었어요. 사양이라니요. 강한여가 두 손을 앞에 모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함께한 팀원들이 있고 2년을 버텨낸 제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훈장을 받을 일이 아니에요. 위원장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한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달 안에 전역 신청을 낼 겁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장님은 지금 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강한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지금 제가 더 필요한 곳이 있어서요. 강한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경례를 붙이고 몸을 돌렸습니다. 위원장이 등 뒤에 대고 말했어요. 재고해 주십시오, 중장님. 강한여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군 병원 재활실은 햇볕이 잘 들어오는 방이었어요. 창이 넓어서 오후 햇살이 바닥까지 길게 깔렸습니다. 강남이 평행봉을 잡고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보조하며 말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오늘 평소보다 보폭이 커졌어요. 강남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지도 않고 다음 발을 뗐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강한여가 들어서며 강남을 봤습니다. 평행봉 끝에 다다른 강남이 고개를 들어 강한여와 눈이 마주쳤어요. 강남이 평행봉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강한여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말했어요. 할 일이 없어서. 강남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저녁 신청 넣은 거야. 강한여가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며 말했어요. 됐고, 이거 먹어. 강남이 물리치료사의 부축을 받아 가까이 오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상의도 없이 결정하네. 강한여가 꺼낸 것은 김밥 2줄이었어요. 병원 매점에서 사온 거였습니다. 강한여가 김밥을 강남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어요. 상의할 사람이 2년 동안 죽어 있었잖아. 강남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둘이 한동안 말없이 김밥을 먹었습니다. 강한여가 창밖을 보다가 말했어요. 아프지 않아. 강남이 강한여를 봤습니다. 강한여가 계속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2년 전에 내가 죽었다는 연락받고 나 혼자 울었어. 소리도 못 내고. 강남이 김밥을 내려놓았어요. 강한여가 창에서 눈을 떼어 강남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 강남이 잠시 강한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강한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강남도 더 묻지 않았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강한여는 전역했어요. 군단장 정복을 마지막으로 개어 보관함에 넣던 날 강한여는 5분쯤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관함 문을 닫았어요. 강남은 퇴원했습니다. 다리를 약간 저는 것을 빼면 멀쩡해 보였어요. 보안사로 복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쉬겠다고 했죠. 늦가을 오후였어요. 강한여의 아파트 거실에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강남이 누워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가 없었습니다. 강한여가 부엌에서 나오며 강남을 봤어요. 밥은? 강남이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시켜 먹자. 강한여가 소파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뭐? 강남이 몸을 일으키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치킨. 강한여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아까 점심도 치킨이었잖아. 강남이 주문 앱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맛있으니까. 강한여가 말없이 강남 옆에 앉았어요. 강남이 앱을 뒤적이다가 강한여 쪽으로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골라. 강한여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메뉴 사진을 한참 보다가 하나를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이거. 강남이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간장이야. 맵지도 않은데.
강한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른 거야. 강남이 주문 버튼을 누르며 말했어요. 알겠어, 왕. 강한여가 피식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이었어요. 강남이 스마트폰을 소파에 내려놓고 다시 누웠습니다. 강한여가 텔레비전을 켰어요. 볼륨을 낮게 맞췄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낮게 깔렸어요. 강남이 눈을 감으려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강한여가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어요. 왜? 강남이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강한여가 채널을 바꾸며 말했어요. 나한테 왜? 강남이 말했습니다. 문 부쉈잖아. 강한여가 채널을 한 번 더 바꾸며 말했어요. 당연한 거야. 강남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주문 완료 알림이 스마트폰 화면에 떴습니다. 배달 예상 시간이 30분이었어요. 강남이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30분이네. 강한여가 말했어요. 자지 마. 밥 먹고 자. 강남이 눈을 감은 채 웃었습니다. 그때 강남의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어요. 강남이 눈을 뜬고 화면을 봤습니다. 알림창이 떠 있었어요. 배달앱 알림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이 몸을 일으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표정이 굳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눈이 조용히 깨어났어요. 강한여가 강남을 봤습니다. 강남이 스마트폰을 강한여 쪽으로 살짝 기울였어요. 강한여가 화면을 봤습니다. 둘의 시선이 화면에서 서로에게로 옮겨왔어요. 강남이 먼저 웃었습니다. 강한여가 천천히 같이 웃었어요. 텔레비전이 낮게 울리는 거실에 간장치킨 배달은 아직 28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찾기 위해 별 3자리 계급장을 내려놓았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2년을 죽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모든 걸 걸었던 두 사람이 결국 평범한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치킨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권력은 진실을 덮으려 했지만 진실은 끝내 스스로 빚을 냈어요. 거대한 음모도 철저한 봉쇄도 한 사람의 용기와 한 사람의 인내 앞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강한여와 강남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 하나를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이다 같은 결말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의 달인의 채널의 모든 영상은 AI 보조도구를 통해 제작된 창작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외형 단체의 명칭, 지리적 배경은 모두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장치임을 명시하며 유튜브 정책에 따른 AI 생성물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